안녕하세요. 캐스톤 디자인 A반 김영은, 태욱은, 박가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더 포레스트 트윈 루프라는 제목으로 도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숲처럼 정형화가 된 건물 속에서 특별한 건축물을 만들고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요. 저희 대지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945-5번지의 상가주택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별내동으로 대지를 선정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보다는 서울 외곽인 경기 쪽에다가 쉼터가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 별내동으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부지 내 위치해 있는 카페거리는 별내 카페거리 용암천 라인에 위치하여 좋은 입지성을 가지고 있는 대지이며, 카페거리를 기준으로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고 공원과 교육시설 그리고 주변 상업시설 등 발달됨으로써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로는 경춘선 라인에 별내역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고 IC는 별내 IC가 있어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에서도 교통을 이용하기 편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답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은 이전에 상가주택을 포함해서 카페거리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 1층은 카페이고 나머지 상층은 다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정형화된 건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갔을 때 지루한 느낌이 조금 있었고, 또한 저희가 선정한 대지 바로 옆에는 공지가 있었는데 건물이 들어서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흡연구역이 돼버려서 개선하려고 노력하였고요. 그거의 거리 내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없고 대지에 약간 걸쳐서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건물이 많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장점으로는 대지 앞에 하천이 있어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많고, 대지 우측에는 작은 도보가 있어서 다방면으로 접근성에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지 주위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서 많은 일조권과 하천을 중심으로 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저희가 다시 기획한 상가주택은 협소한 주차 공간을 개선하고자 카페와 주택 1층 모두를 필로티 구조로 계획하였고, 주택과 카페의 시선 분리를 함으로써 차량을 통해 내부로 진입 시 대지를 통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주택에 들어가더라도 원활하게 동선으로 진입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돌아서 입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측면을 모두 창으로 배치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연구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대지 옆으로 공지를 시선이 가게끔 창을 옆에 뚫어두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건축물이 아닌 사람들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서 사람들이 꾸준히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일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다른 건물들과는 다른 구조로 표현하고 싶어서 주거 공간과 카페 공간을 나누어서 공간을 표현했고요. 두 개의 건물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감을 주기 위하여 같은 패턴의 루버와 박공지붕을 사용하여 분절되어 있어도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분리됨을 그래도 구별하기 위해서 한쪽은 박공 방향을 앞쪽으로, 한쪽은 옆쪽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간을 보시면 공간을 분리한 만큼 건축 면적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때문에 저희는 주택 면적은 약간 협소주택처럼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키플로어 구조를 사용하였고요. 자칫 계단도 한쪽으로만 두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독특한 계단 형식을 두어서 운동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앞쪽에 있는 루버, 옆쪽에는 최대한 창문을 적게 두어서 실내보다는 약간 그냥 복도만 볼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루버를 배치하여서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카페 공간인데요. 카페는 널찍한 다이닝 공간에 자연 조명이 일사있는 큰 창을 옆에 두어서 일조권을 확보하였고,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쓸 수 있도록 계단 코어 공간은 한쪽으로만 몰아두었습니다. 이쪽에는 테라스가 있는데 내부와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을 완전히 제거했고, 건축물의 나무 색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벽면 전체를 나무로 표현하였습니다. 건물 우측과 좌측면에 있는 유리창과 나무 루버는 나무 루버의 느낌을 실내에서도 주기 위하여 실내에도 이런 식으로 루버를 적용하였고요. 4층에는 박공지붕 형태를 본따 만든 파고라를 두어서 저희 아이덴티티와 맞는 박공 형태를 실내에도 두어서 미적 요소를 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가 단독주택이에요? 저희는 주택 상가에서 단독주택이자 카페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층으로 그 용도를 나누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분절함으로써 한쪽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한쪽은 아예 카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패널을 디자인을 한 이거 솜씨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도면을 배치를 하고 픽토그램을 쓰는 거 하고 뭐 이렇게 패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각각의 요소들이 이제 크기라든가 스케일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때까지 본 작품 중에서는 제일 비주얼이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 여기도 대지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수가 없고 특히 용도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그린생활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대지만 이렇게 봐도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될지 이제 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 주택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대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향이라든가 뭐 조망이라든가. 그래서 앞쪽이 어떻게 보면 고수부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조망을 열어주고 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보이긴 하는데 대지가 어떻게 생겨서 이제 저런 형태의 어떤 그 건축물이 들어가게 됐고 향이라는 것과 이제 조망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지어져 있는 건지 그거를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지금 김준우 교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이해하기로는 매스 프로세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되지? 사이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 동문서답에 해당되는 답변이 사료가 됩니다. 네. 그 대지 분석이 너무 광역적이니 실제 내 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배치도가 없기 때문에 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눈에 보기가 어렵다. 여기 보면 판넬에도 보면 여기 있잖아요. 대지의 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의 그 경계선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공터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뭐 메스가 있고 이쪽에 또 메스가 있고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요쪽 부분이 주택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 얘가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으로 와도 되는 디자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얘가 이쪽으로 갔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사이트에서 뭔가 해답을 찾아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이트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조가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지 분석하라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엄청나게 광범위한 거에 사는데 그거는 내 대지에 있는 내 건물이 어떤 용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할 것이냐, 반경 100m만 할 것이냐, 뭐 500m만 할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단독주택 하면서 막 그 서울시에서 내 집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사이트 분석을 굉장히 그 요식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카페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카페가 어떤 카페가 위치가 돼 있고 우리는 그들 중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카페를 할 것이냐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서 반경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물론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큰 반경에서 보지만 필요 없는 반경은 제거를 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매스의 분절을 했어요.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떨어진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예요? 1m 정도. 1m 정도.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내려보면요. 1m 정도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떨어뜨렸을 때 우리가 저 골목길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에 어떤 그 사용이라든가 어떤 심미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상황들이 지금 1m 정도 떨어뜨린 상황에서 저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이격의 과연 용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창문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 창문이 1m 이격된 데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저 창문들이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문을 저렇게 뚫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면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서 A 블럭과 B 블럭 간의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하면은 한 건물로서 브릿지라든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연관성을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 두 번째부터. 이제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지붕 보시면은요. 네. 지붕 좀 보여주세요. 이 지붕 재료가 적산목이죠? 네. 그 밑에 하지재가 없나요, 지금? 지붕이 그냥 저 벽체 위에 덮여지나요?
공사를 네, 저희 이건 이제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마 저렇게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디자인하면서 지붕을 갖다가 적산목을 썼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과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목재 지붕은 네. 방수 재료가 아닙니다. 네. 비를 맞았을 때 이제 저 자리는 항상 비를 맞고 항상 햇빛을 받고 아무리 목재가 그 숙성이 잘 된 목재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비틀림이 발생되는 순간에 그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재료를 선택할 때는 목재의 느낌을 주겠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나무를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학생의 입장이긴 하지만 나가면은 프로가 되는 건데 그런 고민 정도는 해보고 갔어야 되지 않나. 아, 네. 네. 이게 재료를 우리가 잘못 선정을 하면은 실무에서는 소송 걸려요. 그걸로 해서 하자가 발생됐으면은 설계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소송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림은 되게 예쁜데 저 이렇게 딱 된 거 보고 근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또 하지재로 콘크리트 지붕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서 단면상에서 보면 네. 단면에서는 또 보면은 그 옆에 보면 이면상에서 보면 이제 딱 이렇게 집 모양으로 해갖고 콘크리트가 하지로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적산목이라고 스펙을 달아놨구나. 네. 그것만 없어서.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굳이 꼬투리를 잡자고 한다면 그렇게 잡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할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시간이 하늘이 눈이 편하네요. 그렇죠.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봅시다. 사람 보는 게 같은 사람이에요.